3년 전에는 완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막 가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은 이제 아토피가 이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심지어 막 한 2, 3년 전에 나는 완치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갑자기 아토피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작년 여름에는 괜찮았는데 올 여름에 되게 심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생애 주기 전체를 걸쳐서 보면 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아토피라는 게 계속해서 악화 호전을 반복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악화 호전을 반복하는 이유를 뭐 두 가지 관점 정도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난 시간에 모세혈관의 층이 낮아지면서 이 더 높은 층을 사용하다가 이 층을 더 이상 못 쓰겠다 생각하면서 이 층을 높은 층을 닫고 낮은 층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일시적인 완화 상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전면적으로 지난 시간에 악화와 완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오늘은 이제 악화 호전에 관련돼서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몸이 항상성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혈관의 직경을 좁혀야 될 때 모세혈관의 직경이 좁아지면서 아토피가 이제 막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항상성 조절인데, 항상성 조절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의 혈류에 맞춰서 우리의 그 혈관 전체의 단면적을 결정을 하고, 이 혈류가 올라가면 이 혈관의 단면적을 넓혀서 맞추고, 내려갈 때도 맞춰서 이제 이 혈관의 전체 단면적을 줄이면서 이 항상성을 맞춘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항상성인데, 그 과정에서 혈류가 올라갈 때 동맥의 평활근을 조절하고, 뭐 모세혈관 전 괄약근을 조절하면서 모세혈관의 가닥수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모세혈관의 층을 조정하고 해서 이렇게 맞춘단 말이지. 근데 이제 가장 미세한 조정을 모세혈관의 이 직경 조정을 통해서 할 텐데, 그래서 제 이론에 따르면은 모세혈관의 이 직경이 가장 중요하니까 모세혈관의 직경을 조정하기 전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모세혈관의 직경을 조정하기 전에 동맥의 평활근이든 괄약근이든 모세혈관의 층을 조정한 상태가 이렇게 최대한 맞춰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미세한 조정을 모세혈관의 직경을 조정해서 조정하는데, 이거를 쭉 확대해서 본다고 치자면은, 확대를 했을 경우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혈류고 이게 모세혈관의 직경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조정했을 때 혈관의 단면적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체 혈류보다 혈관이 더 많이 열려 있으니까 모세혈관의 직경을 이렇게 좁혀서 전체의 단면적을 맞추겠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혈류 대비해서 아직 이만큼 맞춰야 되니까 모세혈관의 직경을 넓히면서 이렇게 맞추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직경을 조정하기 전에 이렇게 되면은 모세혈관 직경을 좁혀야 되니까 이때 아토피가 악화가 되고 더 심하고, 이때 이렇게 됐을 때는 모세혈관을 더 넓혀서 사용하니까 이때 호전이 되는 거죠. 이 혈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상태라면 혈류가 이제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모세혈관의 직경을 넓히면서 따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모세혈관 직경을 넓히는 한계가 있으니까 혈류가 더 올라가면은 이제는 괄약근이라거나 모세혈관의 층을 더 사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 혈관 전체 단면적을 넓혀서 사용하겠죠. 처음에 맞춰져 있다가 혈류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모세혈관이 직경이 넓어지면서 맞추다가 그 다음에 괄약근을 열든 층을 더 쓰든 해서 그 다음에 이 혈관 전체의 단면적을 넓히는 단계가 그 다음 층이 만약에 여기야. 그러면은 모세혈관 직경을 넓히면서 따라가다가 더 이상 직경을 넓힐 수 없을 때 한 칸을 더 열어버리는 거지. 한 칸을 더 열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모세혈관 직경을 좁혀서 맞추는 거지. 반대로 혈류가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가면 처음에는 모세혈관의 직경을 좁히면서 맞추다가 모세혈관의 직경도 이 좁히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좁히다 보면은 넓히는 물질들이 막 나와서 그 물질들이 가려움을 유발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좁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좁히지 못하고 괄약근이라거나 층이라거나 그런 거를 닫음으로써 이 혈관의 단면적을 확 줄이는 거죠. 한 칸이 이만큼인 거야. 한 칸을 이렇게 탁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혈류가 떨어질 때 그 모세혈관의 직경을 좁히면서 맞추다가 더 이상 직경을 좁힐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칸을 줄이는 거야. 한 칸을 줄이면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가 되면서 오히려 모세혈관의 직경은 넓어지면서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혈류 대비 모세혈관 직경을 제외한 혈관 전체의 단면적이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의 직경을 좁히니까 악화되는 시기이고, 혈류 대비 모세혈관 직경을 제외한 혈관의 전체 단면적이 이렇게 되면은 모세혈관의 직경을 넓혀서 사용하니까 호전이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텐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혈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보통 우리 생애 주기에서 혈류가 떨어지는 상황이 보통은 일반적이죠. 혈류가 떨어지면서 그 혈류에 떨어진 혈류에 맞춰서 혈관의 단면적을 이렇게 조정하는데, 지금 요 빨간 색깔 선은 모세혈관의 직경을 조정하기 전에 뭐 동맥이든 모세혈관 전 괄약근이든 모세혈관의 층이든 조정하고 나서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직경만 조정할 수 있는 상태인 거지. 모세혈관의 직경을 조정하기 직전에 혈관의 단면적인 거지. 그러니까 요 파란 색깔 선이 혈류인데, 파란 색깔 선에 빨간 색깔을 갖다 맞춰야 되니까 이 갖다 맞추는 거를 모세혈관의 직경을 조정해서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선보다 빨간 색깔 선이 낮을 때는 모세혈관의 직경을 넓혀서 맞출 테고, 파란 색깔 선보다 혈류보다 전체 혈관의 단면적이 넓을 때는 모세혈관 직경을 좁혀서 맞추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면 한 3년 전쯤에 완치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시점이 만약에 요 시점이었다면, 요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는 내 몸 안에 있는 아토피의 근원적 원인이 있어서 모세혈관의 직경을 좁히지만, 근데 모세혈관의 직경이 여유가 조금 있는 상태야. 그래서 아토피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이나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모세혈관 직경이 좁아질 때에도 모세혈관의 이 직경이 이미 여유가 있는 상태니까 어느 정도 좁혀도 막 가려움이 극심하지 않은 상태야. 이때에 완치가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혈류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혈류는 떨어지니까, 혈류가 떨어지면서 모세혈관의 직경을 제외한 혈관 전체의 단면적이 이런 상태가 됐어.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 상태에서 혈류에 맞춰서 우리의 혈관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모세혈관 직경이 좁아져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의 직경이 좁아지면서 모세혈관의 직경이 그 전에 비해서 이미 좁아져 있는 상태야. 이미 좁아져 있는 상태니까 이때 내 몸 안에 있는 근원적인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에 의해서 더 좁아질 테고, 또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더 좁아질 때 아토피가 되게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3년 전에는 완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막 가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가려움이 생길 만큼 모세혈관이 직경이 좁아지는 거지. 내 몸 안에 있는 이 이유와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좁아지는 그만큼이 똑같다면, 그 3년 전에는 내 모세혈관이 여유가 있었는데, 그걸 감당할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토피가 다시 생기는 거야. 그리고 혈류가 올라갈 때 보통 이제 생애 주기 전체에서는 혈류가 보통은 떨어진단 말이죠. 혈류가 보통은 떨어지는데, 뭐 내가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꾼다거나 뭐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혈류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혈류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혈류가 떨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혈류에 맞춰서 이 모세혈관의 직경을 제외한 다른 혈관의 단면적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혈류에 비해서 그 모세혈관의 직경을 조절하기 전의 상태가, 혈관의 단면적이 이 파란 색깔 혈류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모세혈관 직경을 조금 넓혀서 혈관의 단면적을 맞출 테고, 혈류 대비 이제 혈관의 단면적이 넓게 있을 때는 이거를 이제 모세혈관의 직경을 좁혀서 맞추겠죠. 그래서 요때가 악화되는 시기고 요때가 이제 완화가 되는 시기인 거지. 혈류가 좋아질 때 이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기 좋은 데를 갔어. 공기 좋은 데를 갔는데 누구는 공기 좋은 데 가면 더 좋아지는데 누구는 공기 좋은 데 가면 더 나빠진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인데, 공기 좋은 데 가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던 거지. 공기 좋은 데 가기 전에 이런 상태였는데 공기 좋은 데 가면서 오히려 혈행이 좋아지면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괜찮았는데 공기 좋은 데 가면 오히려 더 간지러운 거야. 그리고 괜찮았는데 뭐 오메가3 같은 거 혈행을 좋아지게 하는 영양제 그런 걸 먹으면서 더 간지러워지는 거야. 혈관이 더 열리면서
모세혈관은 오히려 더 좁혀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화되는 시기가 혈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악화되는 시기에는 아토피가 이제 더 잘 유발된다는 거야. 이미 혈관이 많이 가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생애주기 전체에서 이 항상성 조절하는 데 있어서 혈류에 맞춰서 이 혈관이 조절되면서 이 차이가 벌어지면서 악화가 되는 상황, 호전이 되는 상황, 이렇게 벌어지면 악화가 되고 모세혈관 좁혀야 되니까 이렇게 벌어지면 모세혈관을 넓혀서 호전이 되는 상황, 이런 식으로 악화와 호전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오늘 한 얘기도 근본적인 원인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면은 그런 상황은 뭐 누구나 겪는 상황이니까, 일반 아토피가 아닌 누구나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모세혈관의 구조 아니면 이제 가려움의 상황에서의 모세혈관의 상태 이런 걸 얘기할 때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가려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는 상황,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아토피의 원인이 가려움으로 더 잘 발현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아토피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